귀찮은 과정은 싹 날려버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API와 검색 API를 한 번에 연동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황금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클릭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SERP API, make.com 그리고 에어테이블까지 연결해서 블로그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쓰기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완성하는 놀라운 자동화 시스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 서브 클럽 정상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블로그 키워드를 찾느라 키워드 마스터 같은 툴에서 일일이 검색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런 귀찮은 과정은 싹 날려버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API와 검색 API를 한 번에 연동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황금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클릭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SERP API, make.com 그리고 에어테이블까지 연결해서 블로그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쓰기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완성하는 놀라운 자동화 시스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나리오가 제가 말씀드린 자동화를 전부 다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하나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키워드 조사를 위해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단히 네이버 검색 광고 API와 검색 API 그리고 SERP API make.com을 연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 검색량, CPC 그리고 최신 검색 트렌드까지 모두 가져와서 에어테이블에서 보기 쉽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화 시나리오 템플릿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할 때 남들이 안 쓴 키워드를 사용해야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특히나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키워드 마스터를 사용합니다. 자, 키워드 마스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사과의 키워드와 검색량 그리고 조회수, 문서수와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 비율은 이 비율이 낮아야 우리가 상위 노출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총 검색량과 문서수를 나눠서 이 비율이 나오게 돼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검색량은 높고 문서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컨텐츠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 적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랑 사과가 있다고 해볼게요. 변호사는 조금 그러니까 사과랑 포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 포도가 지금 비율이 높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검색량은 낮은데 문서수가 높아서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는 이렇게 사과같이 비율이 낮은 거를 쓰는 게 좋게 되는 겁니다. 자, 복숭아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복숭아는 155인데 사과, 복숭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딸기도 한번 볼게요. 사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딸기가 나옵니다. 지금 딸기가 좀 철이다 보니까 딸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 키워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키워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관련 키워드를 클릭을 해서 이 중에서 비율이 낮은 거를 찾아서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딸기 관련된 키워드만 찾아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딸기 시루가 가장 지금 비율이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이 딸기 시루라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블로그를 작성하게 됐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들어와서 이렇게 딸기를 검색을 해서 딸기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유저들이 글을 올렸는지,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컨텐츠는 뭔지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해당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쓰면 상위 노출이 되겠구나 해서 조금 더 해당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블로그를 다시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많이들 작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제 비율입니다. 이 비율. 이 비율이 낮은 키워드가 조금 상위 노출이 되기 적합한 키워드인 거죠. 근데 오늘 제공해 드리는 시나리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시나리오로 일일이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 들어와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커피겠죠. 자,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커피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에 액티브라고 활성화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자동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드 키워드 리설트 테이블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아까 키워드 마스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비율을 찾아봤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시드 키워드 리설트에 들어오면은 지금 커피 들어볼게요. 자, 커피의 비율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커피 비율이 나오고 커피 213입니다. 자, 키워드 마스터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커피 검색해보면 217이죠.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도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가져오는 경쟁도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경쟁을 돌리고 있는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분석해오는 결과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 광고를 돌렸을 때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난이도 순으로 볼 수가 있고, 문서 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율인데, 이 비율은 네이버에서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네이버 웹상, 그러니까 웹상에서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430이죠.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뭐 모바일 검색량, 뭐 PC 검색량, PC 클릭수, 뭐 클릭률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 다음에 연관 검색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연관 검색어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자, 이렇게 커피를 검색을 해보면은 실제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커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셀프들 있습니다. 지금 웹상에 나오고 있는 이 셀프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챗GPT가 분석을 합니다. 챗GPT가 분석을 해서 연관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커피라는 핵심 키워드, 즉 시드 키워드죠. 이 시드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쭉 분석해서 가져온 거예요. 10개를 가져왔어요. 커피 믹스, 인스턴트 커피, 블랙 커피, 네스카페, 맥심, G7 커피, 무설탕 커피, 원두 커피 이렇게 가져왔고, 이 연관 키워드를 가져왔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비율까지 가져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키워드 마스터에서 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계속 다 검색해보고 분석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시드 키워드만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냥 커피에 있는 내용,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 그 다음에 G7 커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뷰를 만들어 볼게요. 네이버 커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필터링을 거는 거죠. 필터링해서 페런트 키워드가 커피일 때만 가져올게요. 자, 그럼 커피의 내용만 가져왔고 여기서 정렬을 해볼게요. 비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블로그를 작성해야 가장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비율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G7 커피랑 커피 믹스, 네스카페, 맥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을 찾아내서 블로그를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지금 경쟁도는 다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까지 만들어 옵니다. 자, 여기서 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커피라는 뷰를 만들어 보고요. 시드 키워드가 커피일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트로 정렬을 비율로 이렇게 정렬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아까 G7 커피에서 비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 아까 봤었죠. 그래서 G7 커피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디에이션으로 G7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는 방법, G7 베트남 커피 블랙 믹스 차이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가져왔죠. 저칼로리 프렌치 카페 스테비아 믹스, 뭐 동서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커피 믹스 후기, 그다음에 네스카페로는 네스카페 인기 제품 비교, 뭐 맥심에는 맥심 슈프림 골드 구매자 후기, 뭐 블랙커피로는 칼로리 낮은 블랙커피 다이어트 옵션. 근데 여기다가 G7까지 합쳐서 G7 베트남 블랙커피 구매 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로그 아이디에이션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비율까지 가장 낮은 비율로 어떤 블로그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아이디에이션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해서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메일로 올 건데, 자, 이렇게 블로그 담당자에게 메일까지 보내줍니다. 자, 이제 심리상담이라는 키워드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블로그 매니저님. 오늘은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블로그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포스팅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해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심리상담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시드 키워드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했었죠. 그래서 아까 커피로 봤는데 이번엔 심리상담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상담으로 들어왔고, 심리상담은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키워드 활용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심리상담사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연관 키워드로 심리상담사의 역할, 전문성,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다뤄보세요 라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상담센터, 뭐 정신건강,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정신과, 심리체면상담, 뭐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관련 키워드를 쭉 가져옵니다.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 활용 방법으로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 심리상담 내담자 경험 후기, 가깝고 편리한 심리상담 센터 추천, 정신건강 심리상담 연관성, 롱테일 키워드로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어떤 제목으로 블로그를 작성할지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블로그 게시물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 총정리, 그리고 심리상담사 자격 필수 정보, 심리상담 센터 가이드,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게시물 아이디어까지 기획을 해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작 팁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개인 경험 및 실사례,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실제 심리상담 후기나 케이스로 예시를 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팁도 알려주고요. 자, 여기서 경쟁도를 또 분석을 해줍니다.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 중간, 자, 이렇게 중간 이상 높음, 경쟁도 순으로 키워드를 추천해주고요. 차별화 전략까지 가져오게 되죠. 자, 이렇게 내용을 쭉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이디에이션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줬기 때문에 우린 이걸 기반으로 그냥 블로그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바로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하라고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화를 통해서 뽑아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아래 블로그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서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구글 SEO 전략에 맞춰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한 블로그 초안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블로그 작성 가이드를 입력해줬고, 방금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기 전에 뽑아냈었던 그 가이드를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로그에서 게시물 아이디어로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 총정리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해서 블로그를 작성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자, 그럼 블로그 초안이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다. 자, 제목으로 심리상담 고민 해결 방법, 우울불안, 대인관계 문제 똑똑하게 극복하기 이렇게 가져왔고요. 심리상담이란 다양한 고민상담, 심리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심리상담사를 찾으려면 정신건강 심리상담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 심리체면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 무엇이 좋을까? 심리상담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효과.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초안을 쭉 만들어 왔고, 자, 여기 잘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키워드들을 이렇게 헤딩으로 잘 입력해 온 걸 볼 수가 있고, 리스트 형식으로도 이렇게 잘 만들어 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중간중간에 이미지도 넣고 중간중간에 뭐 표라든지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편집해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C랭크도 올라가면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점수를 훨씬 더 따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려드리는 시나리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해당 링크에서 단 5분 설정으로 상위 노출 키워드 분석 AI 블로그 자동화의 비밀, 이 컨텐츠를 먼저 보고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참고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구글에 네이버 검색 API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 디벨로퍼 안에 이 검색 내용에 대한 API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들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사용 API에 네이버 검색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 이 검색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목록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뜹니다.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꼭 복사해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에어테이블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번 영상을 따라오시려면은 지금 이 단 5분 설정으로 상위 노출 키워드 분석 AI 블로그 자동화 비밀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드 키워드 먼저 보면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드 키워드 리설트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비율이라는 네이버 필드고, 포뮬러는 이제 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네이버 블로그의 문서수와 월간 모바일 검색량과 월간 PC 검색량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서수 네이버 블로그를 생성해 주세요. 넘버고요. 그 다음에 문서수 웹문서 넘버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필드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로 월간 모바일 검색량과 월간 PC 검색량을 문서수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율이 완성이 되죠. 황금 비율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이제 문서수, 웹 전체에 있는 문서수를 가져오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 전체로 보는데 문서수 웹 전체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이 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블로그를 올릴 때는 이 비율 전체가 아니라 이 네이버 비율 전체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이 문서수 네이버 블로그 필드랑 문서수 웹 전체 필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 전체 필드랑 네이버 비율 전체 필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키워드는 연관 키워드입니다. 자, 연관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이 시드 키워드 리절트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거는 이 시드 키워드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율과 문서수 그리고 이렇게 비율 웹 전체 시드 키워드 리설트에 있었던 것처럼 이 네 가지 필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롱테일 익스펜션이 중요한 거는 이제 related 키워드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add lookup 필드를 해서 이 비율 네이버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설정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엠버서더 가입하셔서 에어테이블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은 편리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et multiple variable에 우리가 API 키를 아까 그 네이버 검색 API의 클라이언트와 시크릿을 여기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4에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엑스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시크릿, 아까 네이버 검색 API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동일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이버 검색 API를 이제 추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make a request 모듈로 add 모듈을 해서 make a request HTTP 하면 make a request 모듈 있죠? 이 모듈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해당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고 이렇게 이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검색 API 호출, 지금 블로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API에 블로그를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get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타입은 application JSON에 UTF로 호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더에는 클라이언트 ID 시크릿에 첫 번째 우리가 set multiple variable의 클라이언트 ID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엔 클라이언트 ID 각각 시크릿과 ID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으로 추가를 할 건데 첫 번째 쿼리로는 키워드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에어테이블에 있는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display 100, 세 번째는 start, 네 번째는 sort에서 similar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안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토탈이 있습니다. 이 토탈이 총 검색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P자라는 키워드로 블로그에 대한 총 문서 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약 1000만인가요? 1000만 정도. 그죠? 1100만 개가 넘는 문서수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볼 건 이 토탈입니다. 그 다음에 호출할 API는 문서수, 웹 문서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약간 블로그만 봤지만 이번에는 웹 문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Search API에서 웹 KR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내용은 아까 API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URL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 문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호출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1100만이었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번에는 2600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템에는 문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전에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연관 키워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번 연관 키워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델을 테스트 해본 결과 지금 이 O3 미니가 굉장히 연관 키워드를 잘 생성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이어주시고 그 다음 유저 메시지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폰스 포맷은 JSON 오브젝트 그리고 리서닝 effort는 하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서닝 effort는 모델이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로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분석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이로 잡아주게 되고요. 템퍼레이처는 0.2로 AI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온도를 좀 낮춰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내용을 제작하게끔 낮춰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이 이제 연관 검색어에 대한 분기입니다. 연관 검색어를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ed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비율을 만들어 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서수와 웹문서수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이 라우터는 이 seed 키워드 리설트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쟁도 높은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은 리프레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문서수와 문서수 웹 전체가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문서수 웹 블로그 보시면 여기서 네이버 검색 API 호출을 했어요. 여기서 토탈 두 가지 있습니다. 토탈 두 가지.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토탈 내용을 가져와 주시고 문서수 웹 전체는 웹문서에 대한 토탈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도가 낮았을 때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값이에요. 10보다 낮기 때문에 월간 모바일 검색량을 10, 월간 PC 검색량도 10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서수와 웹문서수 전체를 토탈로 또 방금 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리프레시를 누르시면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리프레시를 누르면 이 필드가 이제 보이게 될 거고요. 자, 다시 연관 검색어 쪽으로 내려와서 방금 우리가 시드 키워드를 호출해서 이 시드 리설트에 입력을 했죠. 이번에는 릴레이티드 키워드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모듈을 만드는데 그냥 그대로 이 내용을 컨트롤 C에서 쭉 가져와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링크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쿼리 있습니다. 쿼리. 이 쿼리 내용을 연관 키워드 생성의 플로우 이터레이터의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플로우 컨트롤 이터레이터 키워드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키워드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시나리오를 여기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크게 보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터까지는 한번 시나리오를 임의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나리오가 쭉 진행이 되면서 밑에 결과까지 한번 데모 데이터를 쭉 가져오게 될 거예요. 쭉쭉 만들어 와서 이 데모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끔 이제 연관 키워드 로3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이터레이터가 해당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끔 배열, 즉 어레이를 나눠주는 게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기존의 챗GPT4 옴니를 사용했을 때는 논리적인 그런 추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지만 이제 O3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한 추론 연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논리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스탑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터레이터의 결과를 보면은 이 어레이로 들어오는 이 10가지 번들을 이렇게 쭉 펼쳐주게 됩니다. 퍼플렉시티 프로, AI 검색, 퍼플렉시티 사용법, 퍼플렉시티 무료, 딥시크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연관 검색어를 쭉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연관 키워드 스코어 또한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연관 검색어가 높은 그리고 상위 노출되기 좋은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스코어를 매겨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 API에서 쿼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로. 자, 그 다음에 이 경쟁도 데이터에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블로그 도큐멘트인 네이버에 대한 검색 웹문서 수를 넣어주고요. 토탈 넘버 오브 웹 도큐멘트, 웹문서 전체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블로그 도큐멘트인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검색 블로그 호출에 있는 이 토탈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웹문서 전체에 대한 내용은 이 웹문서 전체에 대한 토탈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드 키워드로 호출할 때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테이블 릴레이티드 키워드의 문서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검색수가 있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로 이터레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릴레이티드 키워드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릴레번스 스코어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내용들은 전부 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문서 수에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토탈 입력을 해주고 웹문서 수 전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 토탈로 입력을 해줍니다. 릴레번스 스코어도 잘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수가 없을 때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는 월간 PC와 월간 모바일 검색량을 각각 1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서수는 마찬가지로 토탈 내용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에 우리가 키워드를 데이터화 시킬 거예요. 연관 키워드를 한 곳에 모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에는 키워드 입력을 해주시고 릴레번스 스코어에는 릴레번스 스코어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new 라인으로 문자열을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앤 바이너리 펑션에서 이 new 라인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기존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 연관 키워드에서 sort에서 created를 descending으로 바꿔주시고요. view는 꼭 네이버로 잡아주시고
네, 포뮬러는 related 키워드가 오리지널 키워드일 때 있습니다. 오리지널 키워드일 때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변수들이 안 보이시면 한번 그 내용까지 얼링크를 한 다음에 러노스를 해서 변수가 보일 때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입력단에서 이 슬립 모듈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듈에서 슬립 검색을 해보시면 이 슬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다가 끌어와 주시고요. 5초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5초로 바꿔주시고요. 이 5초를 하는 이유는 구글 도큐먼트, 이 구글 덕스 API에서 계속 호출을 하다 보면은 분당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안정성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은 제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보는데, 지금 5원 모델이 가장 적합합니다. 때문에 모델을 5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서 related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에 related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format은 텍스트고 response reasoning effort는 high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5원 모델도 논리적 추정 레벨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temperature는 0.3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sav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하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에는 그냥 마크다운 to HTML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된 이메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클로드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제작 모듈에 클로드를 설정을 해주고요. 클로드 모델은 이렇게 Anthropic 해보시면 이 create prompt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prompt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클로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add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anthropic.com/api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클로드 anthropic에서 API를 들어와서 start building 해주시고요. 여기서 왼쪽에 이제 세팅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빌링에 여러분들의 카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를 입력하고 API 키를 create 키로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com에 넘어와서 API 키로 그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모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로드 3.7 모델을 활용을 하고요. 맥스 토큰은 16,000으로 잡아줍니다. 바로 우리가 메시지의 유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포맷은 텍스트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는데 이 프롬프트 안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시킨 내용의 리절트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 내용 안에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위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mail에 우리가 기존에는 마크다운을 입력을 했는데 마크다운이 아니라 이메일 제작에 이 컨텐츠 안에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는 이렇게 맨 밑에 우리가 키워드 확인해서 입력했었던 우리가 분석할 키워드 내용을 입력을 해서 주간 네이버 상위 노출 키워드 분석 보고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시나리오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든 안에 있는 SERP 내용들을 깊게 분석을 해서 챗GPT O3 모델이 연관 키워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이제 분석이 끝이 났고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생딸기, 서량딸기, 고당도 딸기, 프리미엄 딸기, 산지직송 딸기, 금실 딸기, 신청 딸기, 만년설 딸기 이렇게 딸기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쭉 가져왔고요. 그 연관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롱테일 키워드를 생성을 하고 있죠. 이제 연관 키워드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모든 내용을 총 종합해서 어떤 내용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찾아보고 리서치해보고 분석해보고 작성하고 하는 내용들의 전 단계를 지금 전부 다 자동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실수 없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를 그냥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상해 노출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할 수 있게 기반을 정말 튼튼하게 마련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끝이 났고요. 데이터 분석이 쭉 끝이 났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이 쭉 끝이 났으면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챗GPT하게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클로드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제작을 하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보기 좋게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 작성할 때 이렇게 뉴스레터까지 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보기가 좋아요. 업무에 대한 능률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딸기 주간 네이버 상해 노출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딸기라는 디자인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딸기의 중요성, 연관 키워드 활용법,
블로그 포스팅 시 서량 딸기, 고당도 딸기, 생딸기, 프리미엄 딸기, 산지직송 딸기 뭐 이렇게 딸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활용법을 가져왔고요. 롱테일 키워드 활용 전략, 구매 관련 롱테일, 재배, 농가 관련 롱테일, 지역 특상품 관련 롱테일 이렇게 아이디어도 가져왔고요. 블로그 포스팅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옵니다. 그리고 추가 팁 및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가져왔고요. 키워드 경쟁도 및 간단 분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딸기라는 키워드로 아이디에이션을 가져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아이디어 제안의 첫 번째로 서량딸기 대 금실딸기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가져왔죠. 자 보게 되면은 이 서량딸기와 금실딸기 둘 다 황금 키워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비율이 굉장히 낮죠. 이런 거를 지금 한 번에 두 개를 다 쓰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그 키워드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못난이 생딸기 보겠습니다. 자 못난이 생딸기 가성비 구매 추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메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직접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내용들을 저장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담당자가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에어테이블도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지금 딸기라는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쭉 있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비율을 보면서 가장 낮은 비율이 지금 금실딸기니까 이 금실딸기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산청딸기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만년설딸기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뭐 서량딸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비율이 낮은 키워드로 선정을 해서 아이디에이션까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동화 시나리오와 이 에어테이블은 만드시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앰버서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앰버서더는 저희 구독 모델이고요. 저희가 매 주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래서 앰버서더는 매월 1회가 아니라 매주 1회 자동화 시나리오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워크샵도 무료로 액세스해 드리고 최대 30만원 자동화 VOD 할인 쿠폰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자동화 가이드북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과 자동화 시나리오를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앰버서더가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타터를 추천드립니다. 자, 스타터는 매월 1회고요. 앰버서더는 매주 1회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로 자동화 시나리오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거의 30개 다 돼가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동화 시나리오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자동화 기초 클래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초 클래스를 수강하시면 앞으로 자동화 설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난이도 없이 수월하게 자동화를 설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VOD를 추천을 드리고요. 앰버서더 가입하시면 최대 30만원 할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맞게 골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부 다 나에겐 너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컨텐츠 자동화 AI 자동화 패키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패키지에는 700만원 상당의 9개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 패키지를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SEO 블로그 작성 시나리오, 릴스 자동 생성 시나리오, 카드뉴스 생성 시나리오, 구글 키워드 자동 분석 시나리오, 네이버 키워드 자동 분석 시나리오, 데이터 자동 수집 시나리오, 유튜브 자동 수집 시나리오. 말하기도 힘들어요. 네, 너무 많아요. 카드뉴스 자동 업로드, 릴스 자동 업로드. 네, 이 시나리오를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다가 VOD까지 제공을 전부 다 해드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자책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패키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너, 프리랜서 분들, 뭐 마케터,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운영진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듀럭스 패키지로 VOD 29개, 그리고 자동화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 9개, 그리고 전자책, 그리고 프롬프트, 그리고 전용 Q&A 채널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로 꼭 자동화를 잘 만들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키워드 마스터 같은 툴 없이 네이버 API를 통해서 황금 키워드 자동 발굴과 블로그 아이디어 자동화를 소개해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AI 자동화에 대한 노하우 템플릿은 QGIS 앰버서더와 멤버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